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생생명절 정보통 추석편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사 이희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융합한 것인데요. 전통놀이편과 명절 간식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시간, 바로 전통놀이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최대 명절, 추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명절이란 예로부터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명절로는 설, 단오, 한식, 추석이 있습니다.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를 맞는 의미의 명절입니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과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한 해 동안의 복을 빌며 복조리를 걸고 떡국을 먹죠. 윷놀이와 연날리기와 같은 전통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한식은 양력 4월 5일경입니다. 조상들의 뜻을 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대개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네뛰기, 씨름 등과 같은 전통놀이를 즐겨 하기도 합니다. 수리취떡과 약떡을 먹기도 하지요.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 동지 등의 명절을 지냈습니다. 추석은 설과 한식,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4대 명절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말하면서 한가위, 가배절,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뜻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선 순 우리말인 한가위의 뜻을 살펴볼까요?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옛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란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지요. 추석은 한자로 한가위를 나타낸 말입니다. 가을 추, 저녁 석, 이 두 글자를 씁니다. 한자 그대로 보면 가을 저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중국인들은 추석을 중추, 월석이라고 말하는데요. 한자가 많이 쓰이게 된 신라시대 중엽부터 이 두 단어의 일부인 추와 석이 조합되어서 한 단어가 생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가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대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주 먼 옛날 조상들에게 어두운 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기나 촛불이 없던 고대에는 둥근 달이 유일하게 빛이 되어주었던 존재였습니다. 꽉 찬 보름달, 만월은 조상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월 아래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고 1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 추석을 큰 명절로 여긴 것입니다. 한가위에는 어떤 풍속이 있을까요? 한가위 아침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차례를 지냅니다. 그해 새로 난 햅쌀, 햇곡식으로 밥을 짓고 송편을 만듭니다. 차례가 끝나면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지냅니다. 한가위에는 강강술래와 줄다리기로 놀이를 즐겼습니다. 강강술래는 부녀자들의 놀이로 밝은 달빛 아래에서 함께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린 후 노래하며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노래에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있어서 놀이 이름이 강강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중요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놀이이지요. 줄다리기는 대보름날에 많은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줄을 마주 잡아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던 놀이였습니다. 구호에 맞춰서 줄을 당겨야 큰 힘을 낼 수 있고 줄을 만드는 과정부터 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한 협동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놀이를 통하여 동질감과 향토해를 느꼈다고 합니다. 전통놀이, 즉
민속놀이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놀이입니다. 각 지방의 특색과 풍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즐기던 전통 놀이에는 설날에 즐기던 널뛰기와 윷놀이, 단오에 즐기던 그네와 씨름, 추석에 즐기던 강강술래와 기마싸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전통놀이에는 공기놀이, 비석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이 있습니다. 전통놀이는 개인 놀이보다는 집단 놀이가 많습니다. 계절과 절기에 관련된 놀이도 많죠. 놀이거리는 간단하며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민속놀이 4개를 함께 만들어 보고 체험하여 볼까 합니다. 윷놀이는 노는 방법이 쉬워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윷은 한쪽은 둥그스름하고 한쪽은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윷가락 4개를 던져서 하나가 젖혀지면 도, 2개가 젖혀지면 개, 3개가 젖혀지면 걸, 4개가 다 젖혀지면 윷, 그리고 모두 엎어지면 모가 되지요. 도, 개, 걸, 윷, 모에 따라서 윷판의 말을 한 칸부터 5칸까지 움직여서 윷판을 먼저 한 바퀴 다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도, 개, 걸, 윷, 모는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을 가리켜요. 사람과 친할 뿐 아니라 농산일에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지요. 윷놀이를 통해서 한 해의 기륭화복을 점쳤다고도 합니다. 비석치기는 일정한 거리에서 손바닥만한 돌을 발로 차거나 던져서 상대방의 비석을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비석치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주로 행하는 놀이입니다. 비석치기라는 이름에 대한 어원은 총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탐관오리에 공을 기리는 송덕비를 돌이나 발로 차다 보니 생겨났다는 어원과 날아다니는 돌이라서 비석이라고 불렸다는 어원이 있습니다. 비석치기는 비석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돌을 매개로 한 놀이입니다. 상대방의 비석을 쓰러뜨릴 때 사용되는 이 돌은 막자, 목자, 말, 망자라고 부르며 그 형태는 비석 모양이나 장방형의 넓적한 돌이 적당합니다. 팽이치기는 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어린이 놀이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얼음판 위에서 원뿔 모양으로 깎아 만든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며 즐기는 놀이인데요. 팽이는 지역에 따라 뺑이, 삥딩, 뺑돌이, 도래기 등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720년에 쓰여진 일본 서기라는 책에서 일본의 팽이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삼국시대에 이미 널리 팽이를 썼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팽이는 박달나무, 대송나무와 같은 무겁고 단단한 나무나 소나무의 관솔 부분을 깎아서 만들며 이러한 나무라야 끝이 쉽게 마모되지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벽돌이나 기와장을 갈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래에는 쇠구슬과 같은 철제를 팽이의 심지에 박아서 돌리기도 합니다. 제기차기는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는 놀이입니다.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에 얇고 질긴 종이를 감싸서 접어서 싼 다음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너풀거리게 만든 놀이입니다. 주로 겨울철에서 정초에 노는 어린이 놀이입니다. 제기는 고대의 공차기인 축국에서 유래된 놀이입니다. 제기 또는 제기차기라는 말도 축국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공을 차는 축국을 조선 초기에는 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가 되면서 격이, 적이라고 불리우다가 이것이 제기로 바뀌었는데요. 공 이외에 새로이 건, 건자, 척건자 등이 새로이 출현하였습니다. 특히 척건자는 무거운 물체에 종이나 털을 엮어서 만든 어린이용 제기였습니다. 공을 쉽게 구하거나 만들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기가 출현한 것이지요. 축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중으로 높이 차서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이고, 둘째는 땅에 구멍을 내놓고 공을 넣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공문을 만들고 그것을 차서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민간의 놀이였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군대에서 행하는 훈련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생명절 정보통 전통 놀이편 만들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다 받으셨나요? 이게 전통 놀이편 패키지입니다. 지퍼백에 팽이같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있고요. 팽이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석치기 박스가 있고요. 교재도 있네요. 여러분들 앞에 수업 들으시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 채워보시고, 맨 뒷면에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쵸? 스티커도 여러분들 맞게 잘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기 만들기가 있고요. 팽이는 종류가 이렇게, 나무 팽이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치는 팽이 같은 경우는 한 종류가 있습니다. 윷까지 있으면은 여러분들 재료 다 받으신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이렇게 네임펜 같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꼭 사인펜으로 나는 하기 싫고 색연필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물감으로 혹은 아크릴 물감 같은 게 있는데 난 색칠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나눠드린 색연필을 사용해서만 오늘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꾸미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모양, 어느 모양이나 상관없고 어느 색깔이나 상관없고 어느 재료로 하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윷부터 꾸며볼게요. 자, 한 부분은 평평하고 한 부분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만 색칠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색칠하고 싶으신 대로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윷을 먼저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왠지 윷 위에는 X자 표시 배꼽 모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배꼽 모양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모양은 이 X자 표시를 말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X자 표시를 다 윷에 그려줬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윷 꾸미기는 완성이지만 여러분들 좀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꾸며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꽃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윷 완성됐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네요. 두 번째 윷은 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 두 번째 윷은 간단하게 산을 그려보았습니다. 세 번째 윷은 연을 그려봤고요. 구름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저는 4가지 윷 모양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윷놀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큰 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해둔 대로 도개, 걸윷모 다 아시죠? 이 앞에는 이렇게 윷판도 준비되어 있고요. 윷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옆에 크게 띄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윷입니다. 윷이 나오면 한 번 더. 두 개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영 선생님하고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딱밤 맞기. 단 한 판. 더 높은 게 나온 사람이 때리는 겁니다. 오, 골. 나쁘지 않네요. 개가 나왔네요. 개. 빨리 되세요. 우리는 가짜로 안 때립니다. 진짜로 때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치는 팽이 해볼 건데요. 저는 치는 팽이에다가 태극기 문양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태극 문양을 먼저 새긴 다음에 위에는 빨간색으로 밑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극 문양 완성됐습니다. 나무 팽이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나무 팽이는 여러분들 꾸미고 싶은 색깔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꽃 모양은 꽃 모양대로, 창틀 모양은 창틀 모양대로 꾸며줘 볼게요. 제일 가운데는 초록색 꽃 모양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주황색을 색칠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검정색 테두리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창틀 모양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팽이도 만들었습니다. 내기퉁이의 다른 색깔, 그 다음에 검정색 창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막대기에 팽이가 잘 꽂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팽이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는 잘 안 굴러가요. 물론 치는 팽이도 밑에 쇠구슬이 박혀 있긴 하지만 역시 평평한 곳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겨울철 얼음 바닥에서 치는 게 제일 잘 되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한번 팽이 치기가 되는지 볼게요. 얘들아,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힘으로, 파워로. 오! 야! 이놈 자식! 야!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석치기 꾸미기예요. 막상 비석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그냥 그리고 싶으신 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모양 그대로 비석치기에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런 모양 하기 싫은데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모양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 모양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짜잔, 이렇게 비석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비석을 저렇게 세워두고 멀리서 선을 그어놓고 똑같은 자리에서 던져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그럼 다음 사람이 해야겠죠. 할 게 없죠. 이렇게 한 단계가 넘어가면 두 번째는 이렇게 앞에 던져놓고 바깥에서 띄어서 이렇게 한 발짝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혹은 또 이것도 있어. 다리에 끼워서 다리에 끼워서 이렇게 모양이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선 그어놓고 멀리서 던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그래서 무릎, 가슴, 어깨, 머리 이 순으로 먼저 다 비석을 맞춘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거는 각 지역마다 로컬 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룰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족들끼리 하면 좋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전통 제기 만들기인데요. 굉장히 방법이 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지 받았고요. 쇠자석과 끈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무줄 있다면 고무줄로 하는 것도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단 받은 한지를 쫙 펴주세요. 보통 3장 정도가 겹쳐 있을 겁니다. 자, 쫙 펴주신 다음에 자, 이 정 가운데 부분은 이 자석이 이렇게 굴러가서 있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5cm 정도 이렇게 표시해 준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만 제외하고 가위로 잘라 주겠습니다. 어떻게 잘라 주냐면 자석을 감싸는 종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잘라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펼쳐주시면은 치렁치렁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이 가운데 부분 맨 밑에다가 둥근 쇠 자석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나서 이 부분을 그냥 김밥 말듯이 말아주실게요. 이렇게. 자, 말았으면은 요 양옆을 이렇게 접어내려서 끈이나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저는 고무줄이 있어서 고무줄로 묶어줄 거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고무줄 끈이 있어요. 이걸로도 묶어주셔도 됩니다. 돌돌돌돌 말아서 묶어주셔도 되는데 이 제기 같은 경우는 밑에를 이렇게 잘 풀어주면 제기 모양이 완성되고요. 이 끈은 이 나무 반지처럼 생긴 거에다가 같이 묶어주시면 제기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손에 이렇게 걸어놓고 할 수 있는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손에 거는 거 너무 유치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손에 걸지 않고 적당히 묶어서 여며가지고 잘라내시면은 전통 제기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넣는 것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무슨 제기차기야? 제기차기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멍 파놓고 넣는 거랑 저쪽에 구멍 뚫어놓고 넣는 거. 3가지가 이거 군대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거 했다고? 꼬리! 여러분 오늘 만들기 어떠셨나요? 오늘 윷도 꾸며봤고요. 나무 팽이도, 치는 나무 팽이도 꾸며봤고요. 전통 제기도 만들었고 비석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거나 가까운 집 앞에 정도만 나갈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전통 놀이 기구들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은 추석, 또 즐거운 추석, 또 여러분들 만들었던 다식과 함께 또 풍성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